요즘에 전세가 올라가서 집값 다시 올라갈 것이다. 이런 식으로 슬슬 다시 부추겨요. 특히 상승론자들 또 그런 이야기들 하는데, 근데 그 사람들이 과거에 뭐라고 그랬냐? 집값 떨어져도 전세가는 올라간다. 왜냐면 글로벌 금융위기 터지고 나서 집값 떨어졌는데 전세가는 올랐다. 원래 집값 떨어질 때 전세는 오른다. 매매 수요가 전세 수요로 이동하니까. 그러면은 지금 전세가가 올라가면은 매매 수요가 전세 수요로 이동 중이니까 매매가가 떨어진다. 이런 이야기는 절대 안 하죠. 전세가가 매매가를 쳐서 올린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분 또 나왔죠? 우리 이상한 손님. 뭐라 그래요? 집값 전망은 전세가 상승세에 주목해서 전세가 상승으로 실거주 비용이 늘면 내년에 매매가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진다. 그래서 역전세로 매매가가 떨어질 것이라는 논리를 뒤집으면 전세가가 반등하는 지금은 매매가가 오를 것이라는 논리도 가능하다. 자, 여기서 단 한 가지 말씀드릴 수 있는 거. 단언컨대 전세가 올라가면서 매매가 떨어진 적은 있어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부터 2014년 집값 반등되기 전까지 전세가는 올라가고 매매가는 떨어졌어요. 물론 이거는 굉장히 드문 사례입니다. 왜냐면 그때는 전세자금 대출을 풀었기 때문에. 그런데 반대로 전세가가 떨어지는데 매매가가 올라간 적은 없었죠. 이런 경우는 단 한 번도 없다. 이 부분은 확실히 알아두고 가시고, 저분들은 원래 매매가가 떨어질 때도 매매 수요가 전세 수요로 이동해서 전세가를 탄탄하게 받쳐주기 때문에 하락에는 한계가 있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다가 전세가가 올라가니까 매매가가 상승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까지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러면 핵심은 전세가가 이제 떨어지게 된다면, 다시 떨어지게 된다면, 최근에 약간 몇 가지 말씀을 드렸었죠. 갱신거래가 신규거래보다 높게 갱신이 되는데 2년 전에 가격이 굉장히 높았기 때문에, 전세 가격이 굉장히 높았기 때문에 집주인이 깎아줄 수 있는데도 한도가 있어서 그 기저효과로 전세가가 높게 나오는 중이다. 이런 식으로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언론에서 이렇게 부추기니까 전세가를 집주인들이 높이고 있으면서 전세 세입자를 못 구하고 있다. 특히 대량 입주인데도 역전세가 없었다라고 말하는 원베일리 보더라도 매물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었다. 그런데 지금 그러면 전세가가 올라가서 집값을 올릴 만큼의 굉장히 많이 올라간 상황이야 라고 보면요, 아직 역전세가 굉장히 심합니다. 5가구 중에 3가구의 전세시세가 기존의 전세보증금보다 낮은 역전세 59.4%가 역전세. 그 다음에 10가구 중 1가구는 깡통 전세까지 나오고 있다. 그러니까 아직 역전세죠. 왜냐면은 그래도 전세가 올라가고 있는데 무슨 역전세라고 하냐. 이거는 저명하신 분이 말씀하셨습니다. 과거에 부일남 정태익 씨가 이런 이야기를 했었죠. 전세 대란이 없다는 의미를 명확하게 하려면 2022년에 지금 2020년 2년 전 전세 시대 그대로 현재 계약할 수 있다면 전세 대란이 안 온 거다 라는 말을 똑같이 붙여서 역자만 붙이면 2년 전 전세 시세를 똑같이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거보다 떨어진 가격이면은 역전세 대란이다 라고 똑같이 이야기해 줄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그때 그들이 했던 이야기들을 그대로 써먹으면은 참 좋습니다. 거꾸로만 이야기하면은 본인들이 생각해도 말이 안 되는 소리인데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야기가 이상한 이야기를 하고 있구나. 그 전에 내가 했던 이야기가 이상한 이야기든지 아니면 지금 했던 이야기가 이상한 이야기든지 둘 중에 하나가 되겠죠. 이런 상황인 거고, 사실 말씀드렸지만 이런 것들은 다 집주인 배짱이다. 그래서 전세가가 올라간다고 언론에서 부추기니까 어차피 세입자 나간다고 할 때 배째라고 해놓고서 계속 내놔도 돼요? 그러다가 나중에 진짜 내용 증명 날라오고 그러면 그때서야 부랴부랴 낮은 전세를 잡아도 된다. 그러니까 배짱 부리고 있는 중이다. 그래서 전세가가 올라가는 것처럼 보이는 부분도 있다. 언론의 부추김을 통해서 집주인들이 저렇게 하고 있다. 근데 저게 오래 갈 수가 없다는 거죠. 왜 오래 갈 수가 없느냐? 첫 번째, 집주인들이 저렇게 배짱 효과를 언제까지 내세울 수 있을 것이냐. 그 다음에 두 번째, 세입자들이 그 배짱 효과를 받아서 들어올 수 있을 만한, 혹은 그냥 전세가 연장돼서 계속 버틸 수 있을 만한 여력이 되느냐. 이 두 가지를 봐야 되죠. 집주인들이 버틸 수 있는 상황이냐? 집주인들은 못 버티는 상황이에요. 다음 세입자를 받을 수 있느냐? 다음 세입자를 못 받죠. 저런 식으로 배짱 부리다가. 그래서 대표적으로 나오고 있는 게 전세 보증사고. 지금 전세 보증사고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죠. 굉장히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 7월에 잠깐 줄어든 것처럼 보였지만 8월에 또 다시 급증했죠. 이게 나타낸 바가 뭐예요? 집주인들이 전세가를 안 돌려줬다. 안 돌려줬는데 대부분의 세입자들은 에이 그러려니 하면서
다음 세입자 받을 때까지 그냥 기다려 주든가 아니면은 그냥 연장해서 살든가 이런 세입자들이 굉장히 많아요. 왜냐면 집주인이 갑이기 때문에.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도저히 나는 무조건 받고 나가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수요들도 일부 있죠. 그 일부 중에서 나타낸 지표가 저렇게 급증하고 있다는 건 나머지 상황에서도 전세가 올라간다 하지만 집주인들이 배째라 해서 안 돌려주고 있는 상황이 점점 더 커지고 있는 거다 라는 거죠. 그리고 이 전세 안 돌려준 게 누적돼서 뭘로 나온다? 경매가 나온다. 경매가 많이 늘어났죠? 근데 고금리 이자에 집 내놔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자, 이자가 1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늘어났어요. 집 내놓겠어요? 한 200만원으로 늘어났어요. 집 내놓겠어요? 버틸 수 있는 한, 생활비를 줄여서라도 버틸 수 있는 한 버텨요. 그런데 이렇게 경매 건수가 늘어나고 있는 건요, 대표적으로 전세 문제가 터졌을 때 많이 나와요. 이번에 빌라에서 경매 엄청나게 나왔을 때가 왜 나왔어요? 전세 사기.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내가 한 달에 50만원, 100만원 이자 막 더 내는 것까지는요, 어떻게든 허리띠 졸라매면서 버티는데 갑자기 전세가 막 5천만원, 1억 돌려줘야 돼요. 그런 걸 못 버티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매 진행 건수가 쭉쭉 늘어나는 거고, 배째라 나 전세 못 돌려줘 라고 했던 것들이 뭐 6개월에서 1년 전부터 있었던 일들이 지금 와서 터지면서 경매 건수가 쭉쭉 늘어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서울 아파트 경매 건수도, 전국 주거시설의 경매 건수도 계속 늘어난다. 집값이 올라가고 전세가가 올라가면요, 경매 건수가 저렇게 늘어날 수가 없습니다. 상식적으로. 나가려는 전세는 다시 들어오죠. 나가려다가 전세가가 너무 올라서 못 나가겠어요. 저 그냥 살게요. 집주인 안 그래도 그것 때문에 경매 나가게 생겼는데 받아주겠죠. 집값이 올라가요. 경매를 왜 내놔요? 집주인이 뭐 어떻게 해서라도 돈 끌어다 막지. 경매 나가면은 손실이 어마어마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매가 늘어나고 있다는 거. 역전세에 나서 심각한 상황이 아직까지 이어지고 있는 거고, 앞으로도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다만 저런 식으로 고가 전세를 내놓고서 배째라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마련해 준 것이 단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다? 전세금 반환대출. 그래서 일부 전세금을 낮춰서 돌려주는 용도, 혹은 세입자가 못 나갔을 때 대출을 받아서 돌려주는 용도로 써라 라고 한 전세금 반환대출을 어떤 식으로 쓰고 있는 거예요? 저런 식으로 세입자가 경매 넘긴다 할 때까지 나는 계속 고가 전세를 내놔요. 배째라 하고 내놔. 그러다가 결국엔 막 임차권 등기명령 하고 해가지고 경매까지 넘어간다. 그러면 그때 부랴부랴 그냥 저거 대출 받아가지고 일단 버티면 되는 거죠. 나는 돌려줄 돈 없으니까, 돌려줄 때까지 내가 빚내면 손해니까 돌려줄 때까지 계속 버틴다. 이런 상황이라서 그 계속 전세 오른다고 하는데, 내가 이 잠깐을 못 버텨서 전세를 싸게 내놔가지고 그 이자를 계속 감당하기가 싫다. 그러니까 경매 넘어갈 때는 부랴부랴 받고, 아니라면은 계속 저런 식으로 시간 끌고 하면서 버티는 거죠. 그런 상황인 거예요. 호가 계속 올려놓으면은 언론에서 계속 때려줄 테고, 그럼 전세가가 언젠가 올라가지 않겠냐. 그런데 전세가가 올라가기 위해서는 핵심적으로 두 가지가 필요하죠. 집값이랑 똑같아요. 내가 모을 수 있는 돈, 그 다음에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돈. 이 중에서 2020년 저금리 사태가 굉장히 크게 터져서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저금리가 나오면서 이 중에서 대출에 대한 유동성이 어마어마하게 들어오면서 대출 한도에 따라서 전세가가 많이 조정이 되더라. 그래서 코로나 터지고 제로금리까지 내리니까 전세가가 튀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억제하려고 임대차 3법 했더니 그걸 가지고 그것 때문에 전세가가 튀었다라고 했는데, 금리 올라가니까 임대차 3법 2년차, 이 사람들은 임대차 갱신 한번 해가지고 이 사람들은 전세가 폭등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한 수요들이 대거 역전세가 났죠. 그런 상황이라면 핵심적으로는 금리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고 있다. 이런 상황인데, 지금 보시면은 코픽스 금리 떨어졌어요? 코픽스 금리 떨어졌다 그러면 코픽스는 특히 여기 신규 취급액, 딴 건 안 떨어져요. 잔액 신장액은 계속 오르고 있고, 신규 취급액 요게 변동금리 대출이랑 그 다음에 신규 주담대랑 전세자금 대출, 여기에 영향을 주죠. 그러면은 신규 취급액 코픽스는 2달 연속 떨어졌다고 하는데 주담대 금리는 계속 오르고 있다. 왜냐면 금융당국에서 가계대출 원인으로 주담대를 지적하면서 가계대출을 보수적으로 취급하기 위해서 가산금리를 인상하니까 주담대 금리도 올라가는 거고, 전세자금 대출 금리도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마찬가지고. 왜냐면은 전세자금 대출 금리는 주담대에 포함되기 때문에. 거기다가 저 코픽스 금리가 내리는 것 자체도 굉장히 기이한 상황이다.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코픽스 금리, 신규 코픽스가 왜 내리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예금금리 올랐어요, 떨어졌어요? 채권금리까지는 잘 모르겠다라고 하더라도 예금금리 올랐어요, 떨어졌어요? 예금금리 많이 올랐죠. 예금금리 많이 올랐는데 은행채 채권금리 보면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지금 4% 돌파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레고랜드 사태 터지고 은행채 발행 막고 뭐 그 다음에 한전채 발행 막고 어찌저찌 하고 있는데 다시 올라가서 4% 돌파하기 시작했고, 그 중에서 한전채도 이제 발행을 재개하기 시작했다. 왜냐하면 한전 적자가 어마어마하죠. 그런데 한전채 발행을 못하게 만들면은 나올 수 있는, 한전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은 뭐밖에 없어요? 전기세 인상. 그러면은 채권 금리가 올라가서 대출 받는 사람들의 금리 부담을 높이느냐, 아니면은 전 국민의 전기세 부담을 높이느냐, 요 중에서 택하는데 지금 특히 소상공인 쪽에 지금 전기세 부담이 어마어마하다고 하죠. 그러니까 이쪽을 택할 수가 없는 상황이다. 그러니까 한전채도 억제 하다가 3개월 만에 발행 재개, 이런 상황이 되는 거고, 그러니까 채권 시장을 계속 발행이 되면서 채권 금리는 올라가는 거고. 그런데 채권 금리가 올라가는데 코피스 금리를 왜 내릴까요?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기이한 상황이다. 그리고 저기 한전채, 은행채 뿐만이 아니라 지금 채권 만기가 어마어마하게 도래하고 있어요. 좀 이따 이야기할 거지만 채권 만기가 거의 한 55조 정도가 도래하고 있다. 이건 또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면 그만큼 채권 또 발행할 텐데. 그래서 세입자들 지금 어때요? 전세대출 금리 상단이 5% 중반을 넘으면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근데 주담대처럼 억지로 막 대환대출 해줄 수가 없다. 왜냐면 전세는 당연히 2년마다 갱신될 수밖에 없는 거고, 그 다음에 그 대환대출을 해주는 은행들 입장에서도 대환대출을 해서라도 주담대로 바꿔주는 이유, 그 이유는 뭐 때문이에요? 담보가 있으니까. 그런데 전세는 담보가, 전세 자금이란 담보 하나만 남았죠. 근데 저 전세 자금이란 담보도 까딱하면 금방 날아갈 수도 있고, 예를 들어 집주인이 사기를 친다든가 했을 때.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금리를 낮춰주기도 쉽지 않다. 그럼 세입자들이 지금 고금리 때문에 힘들다. 그러면 다음에는 내가 더 안 좋은 집에 가더라도 전세 대출 덜 받아야지. 이런 추세가 계속 이어지다 보면은 전세가는 다시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전세가가 지금 반짝했던 거는 크게 두 가지 이유라고 그랬죠. 첫 번째는 갱신 수요가 더 높게 나오는 이중 가격.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정부에서 억지로 눌러놓은 금리로 인해서 그 여파가 어느 정도 나오는 것. 요 두 가지 외에 뭐가 있느냐? 전세가가 올라갈 요소가. 그런데 지금 이 두 가지가 다 사라지고 있어요. 그럼 전세가가 앞으로는 떨어질 요소밖에 안 남죠. 그래서 나오고 있는 게 집주인들이 돈 못 돌려줘서 보증보험에서 대위반대금 엄청나게 늘어났는데 회수액은 15%밖에 안 되고요. 그 다음에 15%밖에 안 되니까 경매까지 넘어가는 것들이 점점 더 늘어날 거고, 근데 올해 더 심각하니까 내년에는 더 많은 경매가 나오겠죠. 이런 부분까지 보시면은 지금 전세가가 매매가를 밀어 올린다가 아니라 전세가 상승돼도 매매가 상승돼도 이제는 분위기가 바뀌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다. 그럼 전세가가 떨어지기 시작하면은 지금 매매가 지금 뭐 8월에는 50년 주담대 막차 수요들이 몰려서 8월 거래량은 조금 늘어날 수 있지만 지금 9월 거래량 보면 개박살 날 것처럼 보이죠. 이런 것들 보시면은 부동산 시장이 저번부터 말씀드렸던 2차 폭락 시장은 금방 온다. 그 계기 중에 하나는 전세가 붕괴도 있을 것이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